전현희. 아니, 전현희가, 오늘 저는 전현희가 하는 걸 보고, 저거 전현희가 미쳤지.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현희 미쳤다.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그럴 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현희 미쳤다. 김건희 여사가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이게 김건희 파우치 때문이니까 김건희가 살인자다.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이 다 살인자다. 이러면서 법사위에서 막 고래고래 이제 고함을 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영철 뭐 검사 탄핵을 하냐 마냐 이런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민주 청문회에서 김건희는 살인자 이러면서 네 이렇게 소리를 막 질렀어요. 네, 전현희가. 그러니까 또 송원석 이 아마 이분이 이제 간사 같은데, 이게 정상이냐? 웬 망발이냐? 이래가지고 오늘 이제 전현희의 그 제명안을 108명이 모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말 배지 있는 사람들만 사인을 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만약에 배지가 없는 이 당대표 사인까지 받으려고 했으면은 김건희 여사 문자 5개를 익십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건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데 한동훈이 거기에 사인을 했겠어요? 그러면 전원 뭐 일치가 아니라 당대표는 거부했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전현희는 과연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네, 지금, 네, 인자 뚜껑소리님께서, 네, 로자 룩셈부르크는, 내 조국은 프롤레타리아라면서 선동적인 연설문을 잘 써서 좌파의 두뇌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사생활에선 부르주아를 꿈꿨습니다. 노움 촌스키의 위선도 마찬가지. 저는 강남 좌파의 위선이 엮였습니다. 한시 정신 차리세요. 건강한 우파를 가까이 하세요. 네, 이 인자 뚜껑소리님, 정말 멋진 글을 써주셨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 이제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이제 제목이 로자였던가 룩셈부르크였던가, 하여튼 로자 룩셈부르크는 아니었고 룩셈부르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디서 봤는지는, 이제 외국에서 봤는지 한국에서 봤는지는 이제 가물가물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 위선이 나옵니다. 막 이제 뭐 남녀 평등, 그다음에 여성이 남자에게 이렇게 기대어 사는 삶이라는 거는 정말 그 여성의 존재감, 독립심 이런 게 막 없는 거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거품을 물어요, 영화에서. 그런데 로자 룩셈부르크한테 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애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로자 룩셈부르크가 정말 완전히 전현희처럼 완전히 그냥 미친 듯이 화를 내고 뭐 던지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인이 그만하라. 그리고 뭐 그렇게 너처럼 이렇게 사명감과 동지애로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진영의 논리를, 그쪽도 이제 좌파니까 막 얘기를 해요. 이거 아주 옛날에 제가 본 영화예요. 그랬더니 로자 룩셈부르크가 뭐라고 애인한테 막 절규하는지 아세요? 잤어? 안 잤어? 너 그 여자하고 잤어? 안 잤어? 그걸 가지고 막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인자님 말씀대로 정말 이 로자 룩셈부르크의 그 위선, 네, 이것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모순의 삶을 모든 사회주의자, 모든 좌파들은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노움 촘스키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노움 촘스키의 그 위선과 그 역겨움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막 촘스키라고 하면은 막 신처럼 우상처럼 떠받드는데, 촘스키가 이제 이 상속세를 안 내려고 재단으로 자기 재산을 옮겨가지고 그것을 또 뭐 쓰리 쿠션하고 해갖고 자기 딸한테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판을 받은 거 여러분 기억에 생생하실 거예요. 좌파들이 바로 그런 종자입니다. 근데 이 전현희는 최고위원회 선고용으로, 그야말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대로 어그로, 이 관심을 끌려고
관종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전현희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남 좌파고, 그리고 이렇게 망언 망발을 막 격렬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현희는 그 당에서 쟤는 우리 쪽 애가 아닌 것 같아. 제 딴애지. 우리가 입양해갖고 잠시 거두곤 있지만 제가 과연 우리 서영교처럼 뭐 우리 쪽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좌파들의 경우는 참 이 로자 룩셈부르크도 웃기지만은 이제 그 실제로 굉장히 그 남녀 관계가 참 이렇게 문란하고 분방 뭐 방종합니다. 그래서 뭐 동창회에서 어떤 이제 좌파 이제 모 의원이, 여성 의원이 자기가 이제 바람 피운 얘기를 그렇게 정란하게 뭐 과거 진행형이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 진행형까지 그렇게 얘기해서 다들 이제 허걱하고 놀랬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로자 룩셈부르크처럼 만약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결국은 이제 광란의 히스테리를 부르면서 너 그 여자하고 잤어 안 잤어 이거 갖고 이제 괴롭히겠죠. 이게 좌파들입니다. 자, 일단 전현희는 여러분 아주 기억에 생생하실 거예요. 네, 이 총선에 나왔을 때 뭐 안규령이 하고 뭐 이현주하고 전현희인가 뭐 3인을 불러가지고 김어준이가 완전히 이거는 이 놀리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니들 내가 하는 대로 하면은 정말 뭐든지 할 것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절을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안기령이, 이현주, 뭐 이 전현희 그냥 스튜디오 바닥에다가 코를 박고 절을 막 3번씩이나 하니까 그때 김어준이가 너무나 득이 만만한 얼굴로 뭐라고 합니까? 아하하 그만하셔. 와,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엄청난 모욕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전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현이의 말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자, 전현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권익위원회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 가지고 정말 시간님 말씀대로 여사님에 대한 악마와 흑마, 네, 연님, 그런데 전현희는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최고위원 자리죠. 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전현희는요, 이야기를 해야죠. 먼저 이재명이 때문에 자살당한 6명에 대해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해주고 언급을 해서 그 길로 한강에 투신했던 남상국 사장에 대해서도요. 저는요, 이게 4년이었는데 2004년 3월 11일이었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인간이 아니다. 7일 떨게 된 게 이 남상국 사장의 이 극단적인 선택, 자살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노무현이 무슨 담화를 발표했나 그랬을 거예요. 이제 뭐 전국도 풀리지 않고. 그래서 남상국 사장이 나중에 보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대통령의 TV 회견, 모든 채널로 다 이게 중계가 됐습니다. 그걸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남상국 대우 사장의 말하자면 청탁을 받았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노무현이 그랬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우리 형님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뭐 이러면서 아주 조롱을 했어요. 전 국민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 남상국 사장은, 저는 그 노무현의 그 장면을 볼 때 남상국 사장은 우리나라에서 못 살고 이민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강으로 투신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거죠. 대통령은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이것부터 얘기하고 말했어야죠. 자, 대우건설 관계자는 가족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자살의 촉발제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면담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노 대통령의 회견이 자살 계기가 됐냐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족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현희는 왜 이렇게 망언과 망발을 할까? 네, 연님 말씀 답은 이겁니다. 최고위원 자리가 탐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8명이 최고위원 자리를 5석을 놓고 난리를 치는데 이현주가 지금 5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을 이어서 전현주하고 또 한 명이 누구죠? 하여튼 네, 이렇게 나왔는데 전현희가 5등 안에 들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극단 처방, 정말 극한의 관종 어그로를 끄는 겁니다. 김건희도 윤석열도 살인자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노무현의 경우는 증거가 거의 성립이 되죠. 가족들, 그 다음에 보는 순간 노무현의 기자회견에서의 언급, 그리고 이재명의 경우 오죽하면은 이재명한테 외신기자 클럽에서 한 특파원이 당신 때문에 죽은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5명인데 당신 진짜 dangerous person, 너무 위험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묻기까지 했겠습니까? 참 전현희 합니다. 아, 무섭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제자리에 빨리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우리 인자님께서 인자 뚜껑 소리 안 할게요. 닉이 다 이러셨구나. 네. 자, 지도자의 말에는 무게가 다른데 그렇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말하자면은 김경수를 복권을 해줬냐. 김경수가 복권 대상이 될 정도의 가벼운 죄냐. 저도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인선 그렇게 외치던 정수기의 그 절규, 거기다가 드루킹의 말하자면은 선거 결과를 바꾼,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문재인은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닙니다. 부정선거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종의 판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김웅이가 웅웅거리면서 얘기한 대로 저 폭탄을 민주당에다가 수리탄을 던질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폭탄 돌리게 하면서 뭐 난리가 났는데 한동훈이 뭐라고 하느냐. 그 폭탄 갖고 와가지고 왜 폭탄을 민주당에다가 던졌냐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웅이가 웅웅 거렸는데요. 우리가 한 참고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서정욱 변호사는 친문하고 같이 당을 만들고 양정철이니 뭐 박영선이하고 계속 연락을 한다 이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7.23 전당대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정욱 변호사의 카더라 이거 믿어가지고 몇 번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법조계 사람들이 아닌데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런가요? 그래도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막 이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믿읍시다, 여러분. 이 당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7.23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을 왜 떠납니까? 진짜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내서 후보를 만들고 정권 교체를 5년 만에 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당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주자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윤미향이가 또 저를 고소를 했어요. 제가 돈매향이라고 했다고. 그때 민사 고발을 하더니 이번엔 또 형사로 걸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김소연 변호사한테 의논했더니 김소연 변호사가 우리도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좌파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갈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